많은 분들이 올해 부동산 쉽지 않지? 라고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스승님으로 모이시는 우리 김성원 스님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남기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주변에 많은 대표님들을 제가 만나다 보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회사를 운영하시기도 하지만 자산을 또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윤 대표 2025년도에 부동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좀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저 자체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 이거 요즘엔 부동산 사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드릴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어떤 자금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분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매장 자리가 나왔을 때 뭐 상가 구매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구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자문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장을 열리는 입장에서 경영 차원에서 한번 부동산을 이야기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위기일까 기회일까요? 많은 분들이 올해 부동산 쉽지 않지? 라고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 단순히 거주 공간이다, 아니면 또 단순히 사업을 하는 공간이다 라는 어떤 유형자산의 형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은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남기는 투자자산이다, 아니다, 둘 다다.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C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사는 공간, 내가 사는 공간이, 내가 산을 좋아하면 난 산 근처에서 집을 지으면 되고, 아니면 집을 사면 되고, 내가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 근처에 살면 되고, 아이들의 학원을 다녀야 되고 이런 교육시설이라면 교육시설 근처에 집을 구하면 되고, 이렇게 거주하는 부분들,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하기 편한 어떤 상가나 이런 위치에 부동산을 구매하면 되고, 이런 식의 거주나 운영을 하기 위한 공간이 이제 사실 부동산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또 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쪽 지역에 호재가 있고 개발 이슈가 있고 하니까 일단 사자. 거기에 뭐 갭 투자 같은 것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전세를 끼고 사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뭐 5억인데 4억의 금융이자 계산을 해서 투자 상품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5억짜리가 8억이나 9억을 올리면 그때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으면 이자 부분들을 계산하고도 남는다라는 이런 투자 상품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이쪽이 요즘 사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단순히 어느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부동산은 이렇게 두 가지의 큰 특징을, 이중성을 가지고 갖고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이라고 한번 표현할게요. 부동산 어떤 시장이라기보다 이런 상품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얘를 좀 대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매물 어떤 개념이라면 단순하게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냐면 수요가 많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팔겠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툭툭툭 떨어지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그러면 반대로 돈은 언제 버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상권 목적이라면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률을 얼마를 벌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죠. 내 장사를 해서 더 많이 벌면 거기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냐면 그 목이 좋은 것들 내가 일단 그 점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하려면 이건 부동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그 장소에서 내가 돈을 얼마 벌 수 있는지 없는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단기적으로 지금 사야 되냐 나중에 사야 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집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살고 싶은 게 산이 좋은 어떤 전망 좋은 곳이었는데 마침 그 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자산에 맞춰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런 좋은 컨디션을 느끼고 하는 거에 대한 베너핏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이라는 기준은 내가 돈이 얼마를 모았느냐, 그리고 그 돈을 모았을 때 거기에 금융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금리가 너무 높을 때 사면 감당이 안 되겠죠. 나는 월급이 300만 원인데 대출을 1년에 막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해서 1년에 2,4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그러면 7, 80%를 이자만 내다가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금리가 좀 낮은 곳, 내 금액에 맞는 어떤 재무적인 설계를 좀 먼저 잡은 다음에 이 돈을 내가 갚아 나갈 수 있거나 또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직업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무적인 요소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따박따박 준비를 했더니 어떤 집을 봤더니 10억이더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 7억 정도 되더라. 그러면 이제 30%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내가 얼마의 이자를 부으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떨어지고 올라간 거를 떠나서. 왜? 지금 내가 모아온 돈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반대로 2025년도에 되게 좋은 데를 사고 싶은데 2억 3억 있는데 10억짜리를 사고 싶다고 덜컹 7, 8억을 대출해서 사버렸다 라고 하면 이건 2025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우스포가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거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사업용 공간에 대한 부분들인 건 재무적인 시각으로 좀 다가서야 될 것 같고요. 투자적인 어떤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니까, 공급이 늘어날 때 그리고 수요가 적을 때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막 매물이 쌓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는 시점에 사실은 구매하는 게 맞죠. 근데 솔직히 용감해야 돼요. 결국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용감해야 되는 거죠. 저점 되면 못 사거든요. 왜? 주식도 똑같은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이렇게 있다가 한 발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 텀이 좀 더 길긴 해요. 많이 길긴 하니까. 또 자금도 상당히 많이 묶이는 자금이죠. 실제적으로는 조금 신중해야 될 부분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학적 논리를 본다면은 어찌 보면 2025년도 하반기 정도나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살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도도 많이 안 좋았는데 사실 2025년도도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고점에 있었던 부동산들이 떨어질 거라고 다들 좀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언제 꼭지를 치고 올라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겠지만, 올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로 사시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서울 지역이냐 어떤 지역이냐 여러 가지 또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쵸? GTX가 들어오네, 또 무슨 공장이 들어오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놓고 미리 이제 선투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부동산이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이 강하단 말이죠. 기업처럼 펜더멘탈이 있어서 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망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주식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운영을 잘 못했거나 아이템이 좀 죽었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사업이 기우는 건데, 부동산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왜냐면 원래 살았던 거잖아요. 갑자기 반토막이 났다? 여긴 사는 사람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거의 똑같은데 왜 갑자기 반토막이 났냐? 그럼 이건 심리적인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사는 사람이 없어. 어쨌든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서 부동산을 팔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이자를 냈던 사람이 있는데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경매 물건으로 못 갚아서 나간다, 이런 물건들이 이제 생기면서 금액이 좀 낮게 형성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장들을 봤을 때는 2025년도는 지금은 좀 현금을 좀 모아두시고 시장 조사를 좀 하시는데, 상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25년도 하반기나 2026년도
초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경제학론을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인구가 확 줄고 이런 건 아니니까 지역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모이는 곳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실수요자들은 재무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셔서 구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자 가치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봤을 때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팔자는 사람이 사자는 사람보다 많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거고, 그런 상태가 올해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하신 다음에 현금 보유를 하셔서 시장을 조금 주시하시다가 수도권 중심 베이스 쪽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타진을 하신다면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뭐든지 간에 부를 늘려가는 부분들이 그게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뭐 요즘에 나오는 코인이 됐던 본질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승님으로 모이시는 우리 김성원 스님도 자산 관리들을 제가 이제 가끔 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은 정보들을 공부를 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류에 대한 판단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회사의 펀더멘탈,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고, 부동산이라는 부분들도 아까처럼 수요 공급의 원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했을 때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효과 역시도 그냥 단타에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남기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이었습니다.